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새날 TV에서 또 오늘 첫 프로그램 런칭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멋진 여전사들, 여당의 전사들, 또 여성 전사들, 깍두기 푸나님 오늘 방송 첫 번째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정권 교체가 끝이 아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 여당이든 민주당의 전사들, 여전사들 첫 번째 방송인데요. 오늘은 정말 멋진 우리 또 추 장관님 한번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너무 쑥스러워하시네. 그 옆에는 또 우리 또 추 장관님 모시니까 아유 또 발벗고 나섰었습니다. 이 새날의 주인장 누구세요? 그게 여전사들이 맞는 게 이 전 시사 방송에서 거세된 사람이라고 표현했거든. 저 여성성이 되게 넘쳐요. 저도 갱년기대가 돼가지고. 본인이? 어. 아, 어머, 이게 되게 놀라운 소식인데요. 그래서 일단 이름이 뭐라고요? 본인 이름이? 저희 뭐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우리 자막으로 나가고 푸나님. 있습니다. 네, 푸나님 오늘 또 특별히 한번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말 오랜만에 같이 방송해 봅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여전히 또 나의 벗. 뭐 싫어요? 나의 우상. 네, 좋아요. 김현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추미애 대표님을 대변인으로 모시고 제가 활동했던 2018년도 지방선거를 전국을 돌면서 네. 함께 아. 제가 수행 대변인으로 네. 모셨던 추미애 전 대표님. 추미애 전 대표이자 장관님이자 그냥 방송에서 제가 처음 같이 한 것 같은데요. 방송에서. 아, 우리 추미애 의원께서는 네. 그냥 의원이라고 부르긴 좀 거시기해요. 그러니까 예, 근데 좀 이제 미안한 장관이라고 부르는 건 결례예요. 전 그럼 또, 대표. 왜냐면 전 여당 대표 지금 현재 고문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높은 레벨이니까 아, 전 장관보다는 장관은 저 밑에 있는 장관. 장관은 따위야? 여당 대표. 여당 대표님이시구나. 죄송합니다. 네. 서열 그때 7위죠? 7위? 여당 의전서열 대표는? 그 네. 정도 돼요. 그렇구나.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에요. 큰 결례를 아니에요. 저질렀어요. 참고로 요즘 이렇게 좌우로 다 장관들이시더라고. 그러니까 전 대표가 서열 7위죠. 그렇죠. 의전 서열. 그게 부르는 거 우리가 부르는 호칭이 따로 있죠. 뭐요? 추장군. 장군님으로 어떻게 불러? 전 대표가 낫죠. 네. 추미애 전 대표님 그리고 네. 또 정말 존경하는 우리 장군님 모시고 한번 오늘 첫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미애 후원의 계좌부터 먼저 읽어드릴까요? 지금 많이 안 들어왔는데. 아주 아니, 공해 보이네. 여러 번 읽어봐요. 아까는 저 호칭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갑자기 원래 그런 방송이에요. 대표님이셨는데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농협 죄송합니다. 계좌예요. 서열 6위랍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그렇구나. 네, 301-0345-7398-11 12일 추미애 후원의 계좌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멋있는 이 장군님에게 한번 후원을 보내드리면 좋겠고요. 우리 또 김현 의원님도 불러드리겠습니다. 농협 301-0339-8551-81 김현 의원의 계좌고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푸나님, 이 프로그램 오늘 계획하시고 기획하신 분이시잖아요. 예, 기획 의도를 좀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방송이 추구하는 바가 네. 이 전까지 4월의 봄이었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제목 타이틀로는 유효기간이 끝난 거라서 70회로 마감을 하고 이게 원래 이제 우리 장군님 나오시기 전에도 컨셉은 여전사들이었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여자 할 때 여전사였고 지금은 이제 여당의 전사들. 왜냐면 지금 뭐 협치 이런 것보다는 일단 저들 세력들을 막 그 내란도 정식시키고 막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싸우는 여당 이런 개념으로 여전사들 이렇게. 그리고 저는 여전사라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 약간 좀 성비하의 느낌이 있어요. 여자를 앞에 붙이는 게. 싸우면 싸우지 여성 남성이 어딨냐. 멋있네요. 마음에 듭니다. 여전사들. 안아주고 싶어요. 아, 그래요? 안아드리세요. 그리고 안기고 싶어요 해야 되는데 약간 그러니까. 아직스러워하시네. 아직 좀
적응이 네, 된 네, 것 아, 그게 아니고 같습니다. 네. 우리 장군님하고는요. 아. 좀 가까이 앉으세요. 근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야지. 앞으로 벗어나면 안 되니까. 아 그래요? 우리 장군님하고는 약간 사모의 관계 이런 게 있어요. 아 그 아셨어요? 우리 장군님 젊었을 때 그 사진 보고 볼 때마다 너무 감탄하잖아요. 너무 미모가 진짜 죄송하지만 왜 그러세요? 이런 또 표현하면 안 되나? 갑자기 또. 예. 아, 사실 저는 그런 부끄러워. 표현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은 그런 표현하면 되게 좀 사람이 좀 후져 보이고 옛날스럽고 막 이렇다고 아니 하더라고요. 되게 남성분들이 조심하더라고요. 네, 진짜 근데 이제 많이 아까 조심하더라고요. 거세하셨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이죠. 장군님 왜 이러세요? 아, 2018년도 어느 날 생각이 떠오릅니다. 어느 날이요? 무슨 날이세요? 괜찮아요. 넘어가시죠. 아유, 네, 어쨌든 오늘 정말 대단하신 분들 모시고 한번 방송을 시작했는데 결국은 중요한 게 우리가 4월의 봄을 만들었었다가 성공했다. 70회를 네. 마감을 했는데 네네네. 그 정말 의미가 있는 방송이었어요. 우리. 네. 근데 오. 거기서 사실은 이제 지금 전현희 의원님께서 네. 이제 그 바쁘신 관계로 네, 네, 네. 집행부시니까 네.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게 아니고 경기도의 여전사들을 컨셉을 잡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전현희 의원은 그럼 경기도 계신 분들만 나와야 돼요 앞으로. 앞으로요. 그게 아니라 네. 전현희 의원은 수석 최고위원이 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매주 다른 요일에 시사 방송에서 모셔요. 이렇게 이제 어. 훈훈한 마무리.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 전현희 의원님은 또 수석 최고위원이 되셨군요. 그래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얘기를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선 그 상임위원장단하고 만찬한 내용이 좀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대통령이 내각 빨리 구성하게 살펴달라 이런 얘기도 좀 하셨고, 사진이 진짜 시원하고 청량감 있어요. 야 진짜 와, 멋있다. 진짜 상임위원장들만 나왔네. 그러죠. 어제 아니, 만찬이. 지금 장군님 못 가요 보시죠 아직. 네. 상임위원장 아니세요. 아, 저는 국정감사 때 저기 그 대통령 집무실에 그 뭔가 이삿짐 나르듯이 뭐 그런 게 포착이 되길래 동행하는 비서관 보고 사진 찍으라고 했어요. 사진 찍자마자 거기 경호하는 사람이 핸드폰을 뺏는 뺏어? 거죠. 근데 나는 그때 내가 옆에 있으면 내가 지시한 것처럼 해서 더 이렇게 까다롭게 굴까봐 외면하고 모르는 척 했거든. 근데 그게 비서관한테 상처가 돼가지고 아, 왜 나를 버리셨어요? 이러더라고. 지금까지 뒤끝 있어요. 잘못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저기를 쳐다보고 이렇게 사진 찍다가 들켜가지고 그 핍박받던 세월이 엊그저께 같은데 우리가 정권 교체를 했네요. 근데 저희 네. 들어갈 때 네. 핸드폰을 특정 장소에 보관하고 들어갔어요. 네. 나와서 이제 저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임위원장 아닌데도 가신 거예요? 상임위원장과 간사. 간사도 같이. 예, 왜냐면은 상임위원장이 저희가 11개 상임위원장이고 그 위원장이 없는 데가 없는데. 간사가 네. 활동하는데 또 간사만 부분적으로 가면 안 되니까 상임위원장과 전체 간사가 가서 어저께 만찬을 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좋으셨겠어요. 네. 뭐 드셨어요? 그게 궁금해. 아니 어제 또 그 방송법 네, 통과되고 난 후에 네. 가셔가지고 네, 또 반응이 더 좋았겠어요. 네, 네. 그러셨어요. 네. 표정은 별로 칭찬 안 받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사실은 저는 좀 약간 그런 게 좀 경색된 태도가 좀 있는 게 제가 2002년도 12월 달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고 네. 인수위 때부터 활동을 했잖아요. 청와대 그러니까 인수위 행정관 그다음에 청와대 춘추관의 행정관 보도주임 비서관 이렇게 한 4년 계속 4년 7개월 언론 관련. 쭉 있었어서 되게 좀 관료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공개 비공식 일정 공개 공식 일정 내지는 완전 프라이빗한 일정 네. 이런 것들을 다 구분을 해서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움직임이 있었고 네. 보안 관련해서도 굉장히 철저하게 네, 네. 그 익숙해져 있다가 지난번에 한번 이제 대통령께서 그 지도부 전현직 지도부 한번 연달아 초청해서 행사를 했는데 그게 막 사진이 나오고
그런 게 좀 익숙지가 않았고 어제도 지금 사진 나오지만 사실 그런 게 좀 있어서 근데 만찬장에서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대통령께서 이 얘기는 100% 나가도 좋다. 뭐 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방송 3법의 내용은 대통령이 생각했던 바 그대로 된 네. 법이고 네. 그래서 되게 만족한다. 네. 100% 만족하다 네, 네. 한다. 이상적인 네.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네, 네. 그 얘기를 바깥으로 다 얘기해도 된다. 네. 그렇게 되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표정이 안 보여서 지금 그런 거죠. 아니 너무 그 조심하셔. 막 좋아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좀 조심하셔서. 그게 아니고 약간 어제 갑자기 유튜브를 통해서 네.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그 바라지 않는 바를 국회에서 그냥 관철시켰다는 최민희 식으로 위원장과 하는 간사가 했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그게 좀 이상한 보도가 있어서 네 그거는 좀 바로 잡아야 된다 하는 생각이 좀 맞습니다. 저도 있었어요. 그래서 더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보수 일간지에서 네. 그렇게 방향을 며칠 네. 동안 계속 몰아갔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걸 안 하고 싶어한다. 네. 그런데 당내에 강경파들이 네. 주도한다. 가방위 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다. 그다음에 원내대표단 안에서도 조율되지 않은 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간헐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근데 그 진원지는 다 하긴 했고 이런 거죠, 뭐. 그 약간 불만이 있는 분들은 이제 우리가 여당이 돼서 지금 KBS나 이런 데가 내란 이전부터 그 정치 편향성을 너무 심하게 보이고 또 내란 관련 보도도 국민의 편에 서기보다는 계속 내란 간을 세력 보고 편, 네. 내란 세력한테 위축돼 있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제 방송을 더 이상 안 보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당이 됐으니까 우리가 그걸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 수단을 우리 스스로 자진해서 반납하느냐 하는 불만이 좀 깔려 있는 것 같고 사실 그런 면이 있어요. 네. 그걸 솔직하게 얘기를 못 하다 보니 우리 여당인데 이제 마음대로 할 때가 왔는데 왜 그래 이런 그게 걸 이제 말을 못 하다 보니 네. 이렇게 논리를 또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방송은 이제 그 세력이 꺾였다. 방송은 힘이 별로 없다. 영향력이 별로 없다. 오히려 그 이른바 그걸 뭐라고 하나요? OTT요? 아니 유튜브? 지금 유튜브 기반의 이런 그러니까 레가시 미디어와 뉴미디어를 구분해가지고 뉴미디어 시장과 영향력이 60% 넘는데 좀 기다렸다가 전체를 포괄하는 언론 개혁을 해야지 왜 성급하게 너무 좀 빠르다. 하느냐라는 그런 논리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우리가 성급하게 한 게 아니고 그렇죠. 대선 그러니까 3년 이전부터 지난 대선 우리가 깻잎 하나 차이로 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우리가 주장해 온 것이 지금 최민희 의원이 이제 그 통과시킨 그 방송 법안을 거의 당론으로 계속 숙성시켜서 우리가 여당이 되더라도 네. 독립 언론을 만들어 놓자. 이른바 국민 언론. 국민이 구성진을 반영하고 국민 의사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독립 언론을 만들어내자. 정치 후견성을 좀 약화시키자. 이런 것을 계속 주장을 해왔죠. 네네. 그래서 그대로 된 것인데 이게 마치 아닌 것처럼 물론 그 레가시 미디어 이외의 신생 그 언론은 계속 국민의 언론이 되기 위한 여러 노력들 가짜 뉴스나 이런 것도 걸러내고 여러 할 일이 아직도 굉장히 많죠. 많잖아요. 네, 이제 네. 이건 시작인 거죠. 그래서 계속 뭐 지켜보고 의견 내고 하면 좋을 텐데 네. 조금 어제 화끈하게 이제 그렇게 올라오니까 아마 상처를 많이 받죠. 개인 정치인으로서는. 예. 그렇죠. 네. 이게 공영방송의 그 사장 선임과 네. 이사회 구성 방식 개선이 사실은 이제 골자였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야당일 때는 그걸 주장하다가 여당 네. 되니까 그거를 주장하지 않고 네. 좀 은근슬쩍 안 하고 싶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사실 이제 그런 아주 원론적인 의미에서 사실은 이 법안 통과는 뭐 당연한 거였는데
이제 그 처리하는 방식이나 속도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이견이 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떤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2017년도에 5월 9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에 YTN이 파업하고 있었고요. 네. MBC가 파업을 했고 KBS가 파업을 했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 공영방송이 제자리 찾는 노력, 그다음에 YTN이 사장 왜 기억나시잖아요. 그 낙하산 사장이 내려오고 저항하고 새로운 사장 뽑는 과정이 5월, 6월 시작된 저 새로운 정부가 5개월 동안 투쟁을 했어요. 방송사들이. 그래서 당시 방통위가 이사 선정 과정과 그다음에 그 박문진 이사장, KBS 이사장을 새로 교체하고 뭐 검사 감독권 발동하고 결국 2018년 1월 달에 대강이 정리가 됐어요. 그때 동계 평창 올림픽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파업이 중단돼 가지고 정상화되고 사장 추천위원회에서 KBS 사장 뽑고 MBC 사장 뽑고 막 이런 그리고 YTN도 그랬거든요. 근데 정권 초기에 사실은 그동안 KBS가 낙하산 사장에다가 파우치 조그만 파우치 사장이 내란에 동조하거나 자기 검열해서 KBS 보도가 제대로 안 됐고 네. MBC는 탄압받았고 YTN은 사형화되고 TBS는 폐지되기 일보 직전이고 막 이런 일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근데 워낙에 MBC가 국권이 버티고 있으니까 방송 장악됐다라는 생각을 별로 못하고 내가 안 보면 되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방송 3법은 뭐냐면 기울어진 운동장 방송이 정상화 안 된 이 부분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경영 구조를 바꾸고 사장 추천을 민주적으로 하고 그리고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를 의무화시키고 이런 법으로 지금 바꿔서 좀 더디지만 지금 해야지만 한 2, 3개월이 걸리거든요. 이렇게 합법적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근본적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방송 3법 처리 안 돼서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 장악이라는 그런 그 상황이 된 거니까 지금 빠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더딘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2번에 걸쳐서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게 방송 3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당에서는 7월 달 안에는 거부권을 행사당한 법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네, 게 그랬군요. 당침이라서 준비된 가방위가 먼저 방송 3법을 처리를 했고 네. 그다음 이제 법사위에 가서 본회의까지 가려면 대략 또 시간이 좀 걸리고 그것이 제도적으로 정착되는 데는 또 시간이 걸리는 그런 네. 상황이죠. 질문. 네. 이게 일각에서는 현직 방송인들, 언론인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안 됐다. 방송 3법에. 민영 방송사에 있는 그 종사자들의 의견이 반영이 덜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KBS, MBC, EBS, YTN은 충분히 우리가 의사소통을 했는데 민영 방송사는 사실은 이사를 추천하는 제도가 저희 쪽이 없어요. 방통위가. 그래서 민영 방송사에 대한 예를 들어 사장 추천제를 한다거나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를 의무화했을 때 논란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재허가할 때 또는 재승인할 때 충분히 제도적 뒷받침이 가능하기 법을 때문에 만들어야 되는 거네요. 아니요. 방통위가 하면 돼요. 아, 왜냐하면 SBS의 경우는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가 사실은 명문화돼 있고 노동자들과 경영진 간에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재허가 과정에서 반영을 했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윤석열 정부 때 이게 파기가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잡으면 돼요. 그거는. 자, 지금까지는 어쨌든 법적 근거가 미약하게 법률적 근거가 없이, 네, 없이. 방통위에서 네. 재량을 행사한 거고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국방송, 그러니까 KBS는 7대4 그리고 MBC 박문진 이사와 교육방송 이런 데서는 6대3 정도 구도로 여야 추천해 구도였죠. 왔었죠 항상. 네, 그러다 보니까 낙하산 사장 논란이 이제 끊이지 않게 공영방송을 둘러싸고 항상 얘기가 됐었었는데 이번에는 그 사장 선임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사장 추천위원회,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네,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설치 그리고 특별 다수제 결선 투표제 실시도 법으로 못을 박았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그리고 공정방송 보장을 위한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와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 등의 내용도 이제 담았죠. 근데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를 위한 계약이다 이제 이러면서 아이고. 그 세 분을 빼놓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퇴장을 해서 14분이 투표에 참여를 했고 그 중에 11분이 찬성, 그다음에 이제 반대가 3표 그게 나왔어요. 국민의힘 장악하고 싶지. 세 분. 아니죠. 지금은 어차피 장악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정권이 예를 들어서 넘어왔을 때를 생각하면 장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구조로는 장악이 안 되는 구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반대하는 거고 장악을 해서는 안 되고 안 되죠. 내려놓겠다. 당연히 안 되죠. 네. 대통령이 추천하는 네. 권한을 네. 내려놓고 국민들의 참여를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공간을 넓힌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실은 되면 반대를 하려면 여당이 반대를 여당이 해야 그렇죠. 되는데 여당이. 근데 야당이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좀 황당스럽다. 자기네가 여당이 될 때 나중에 이게 생각해서. 굉장히 어려운 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를 하는 거. 지금 저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 국민의힘 남아서 저렇게 아니 저거는 저희가 법안을 상정하는 거를 반대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네. 어제 있었던 그러니까 7일 얘기 있었는데 이게 최형두, 신상범, 상범. 최수진 의원. 그래도 남아 있는 의원들은 나간 의원들보다는 그래도 참여를 그래도, 하셨으니까 예, 뭐 그래도 참여한 반대표라도. 근데 내용을 안 보는 것 같아요. 아니 내용과- 방송 장악 안 하겠다고 네. 적는 그러니까. 건데 방송 장악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박정훈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TV조선 출신 예 음. 뭐라고 했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 법을 할 리가 없다. 왜냐하면 본인의 권한을 내려놓는 거니까. 그래서 철석같이 이 신성범 의원도 법이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 방송 신성범 의원도 그랬고 최영두 간사도 그렇고 박정훈 의원은 공개적으로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찌라시성 얘기들이 막 도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이거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그게 멈춰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하고 여야가 곧바로 협의해서 진행 안 되는 법이 통과되는 거를 조금 시간 호흡 조절이 필요하다는 취지거든. 하지 말자는 게 아닌데 어쨌든 그게 이제 최민희 자기 편한 위원장님이, 대로 예. 해석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찔린 거죠. 허에 찔린 아니 거죠. 자기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모르죠. 있는 맞습니다. 거지요. 맞아요. 예를 들면 내란 내각의 농림부 장관 송미령을 유임시키고 그 이재명 정부의 장관으로 인정을 한다. 이거 자기들 모르잖아. 네.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지금- 그거 꿈속에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랬을 리가 없어. 이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네, 지금 맞아요. 이 말도. 네. 그리고 보통 네.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한상혁을 쫓아내기 네. 전에 국무회의에 오지 마라 그랬던 거예요. 음, 수모를 줬잖아. 그때 네. 저기 전현 의원도 국민권익위원회 배석하는 거 그쵸. 못하게 했고 네, 네. 한상혁 위원장 오지 네. 못하게 했고 그다음에 그만두게 하려고 계속 괴롭혔는데 계속 버티니까 결국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가 정정된 걸 가지고 이거를 조작했다라고 해서 체포영장 청구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라는 거를 자르지 않으니까 그냥 기고만장해서 그냥 뚫린 입이라고 계속 이진숙 씨가 특히 지금 오늘 지금 단독도 나왔죠. 난리 났어요. 이진숙이 공매회 끝날 무렵에 계속 억울을 끌었다. 그 단독도 아니에요. 브리핑이 된 건데 디귿일보에서 단독이라고 타이틀을 걸고 그래서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보도가. 무슨 경로예요? 경로는 아까 이 사람들이 경로라는 아니, 말 그렇게 자주 쓰잖아요. 기사가 나왔다고. 아니 그러니까 디귿일보에서 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쭉 어제부터 며칠 됐어요. 사실은 이 방송 3법을 처리 시점을 놓고 원내대표단과 비대위원장하고 이제 쭉 의논을 하고 이제 조율을 해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몇 번의 과정이 있었어요. 한 3-4번의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이 뭔지를 가지고 되게 설왕설래가 있었고 대통령께서 이제 그 행사에 참석하고 점심에 그 대구탕집에 갔는데 우연히 전국 언론 노조 위원장 이호찬 위원장하고 이렇게 등을 대고 식사를 네. 하다가 짝 만났는데 우연히 만났잖아요. 그래서 방송 3법 해주십시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제 몇 가지 뭐 이렇게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사진을 찍고 어쨌든 인증샷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이제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네. 하고 조선일보는 그런 틈을 벌려가지고 이진숙하고 맞짱 뜨는 것처럼 이진숙이 맞짱 뜨는 것처럼 하면서 보수의 여전사 이런 건데
사실은 임기 보장해달라, 그다음에 네. 독임제로 해달라, 그리고 위원장하고 방통위원장하고 대통령 임기를 맞춰달라, 그다음에 방송 3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시했다, 이런 내용들이 다 하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국무회의 들어가셔서 아시겠지만. 그런데 계속 뭐가 나와요. 근데 사실도 아닌데 왜곡시켜가지고 발언하는 게 더 문제죠. 네. 본인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본인한테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오늘이죠.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기에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서 활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질책하셨다, 이런 이제 보도가 예. 나왔죠. 지금 네. 이진숙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계속 소위 어그로를 끌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국무회의 뭐 참석을 배제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가면 이재명 정부가 나를 탄압했다. 맞아요. 아, 그 코스프레 그리고 하려고. 나서 네. 이제 지방선거 출마한다는 쌀. 아, 이게 야. 쉽게 표현하면 보수 여전사 이런 거죠. 네. 와, 진짜 과방이 있잖아요. 존경스러운 게 김의원 간사하고 최민희 위원장 이진숙을 어떻게 견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거 뭐 견디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사실 보고 있기도 힘들어요, 우리. 윤석열보다 힘든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진숙 캐릭터는. 그건 아니야. 그건 안 추미애 대표 있는 앞에서 그건 아니지. 아, 지금 그건 아니지. 내란에 수계하고 내란에 잔바리하고 어떻게 그렇게? 아이, 그건 아니 아니지. 내가 방송으로 수개월동안 해온 얘기. 아니, 저분은 거세대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무게감이나 비중이 있지는 않다. 아이, 그럼요. 아, 그냥 지붕거린다. 아니, 그리고 인간 캐릭터로 네.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너 솔직히 네. 좀 싫잖아. 너무 아니, 짜증나게 싫은 걸 하는 떠나서 이게 그런 거잖아. 7분이라는 시간의 제약 때문에 그렇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좀 인사청문회처럼 시간을 좀 길게 쓰는 뭐 15분 정도를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 충분히 네, 네. 누르죠. 그거는 네, 누르는데, 그리고 한 두 마디 얘기한 본인이 앞에 얘기한 거 뒤에 얘기한 거 달라져가지고 일단 본인들 칭찬이에요. 요즘 좀 일단 두 분을 칭찬한 거예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우리 저 의원님은- 힘드실 텐데. 아이, 윤석열하고 비교는 그러니까 우리 하면 안 돼. 의원님은 이런 거 있잖아요. 저분은 너무 정확한 것 같아, 항상. 정확해요. 윤석열이 이진숙보다 낫다 이런 얘기잖아요.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직접적으로 군대를 동원하고 이랬던 놈하고 그냥 입으로 그 말은 맞는데 입으로 깔짝거리는 것 자체가 짜증나고 그렇지. 아니야. 그렇지 우리는 않냐. 잔바리가 그러니까 곧- 싫다. 곧 정리될 거예요. 네. 자, 근데 오늘은 그 이야기는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왜냐면 오늘 이제 메인 타이틀을 메인 타이틀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제. 넘어가야 네, 됩니다. 네, 네, 네. 아니 뭐 어쨌든 정리 한번 해주세요, 그래도. 아니 어쨌든 그 지금 핵심 내용은 이사진을 확대를 해가지고 이제 KBS나 뭐 MBC, EBS 이런 이사들의 다양성, 전문성을 이렇게 강화를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정치권에서 그 40% 미만으로 이하로 이렇게 전화도 하고 네. 그다음에 전문가 참여를 좀 확대를 해주고 정치적 편향성을 좀 줄이고 시민 전문가들이 될수록 의견 의견을 반영을 내도록, 많이 예.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장 선임 절차도 역시 이게 국민 주권 정부라고 했으니까 네. 이 언론 기관 언론도 특히 KBS나 이런 공영성 이런 것이 확대돼야 되는 이런 방송에 대해서도 민의가 반영되도록 네. 한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엄청난 개혁이고요. 엄청난 대단한 네. 대학입니다. 저는 네. 그다음에 보도 전문 채널 이런 보도 책임자들도 그 안에서 좀 동의 절차를 좀 거쳐라. 네. 마음대로 임명하지 말고 하는 제동 장치를 뒀는데 네. 다만 이제 민영 방송은 너무 과하면 또 우리가 개입한다 할 그렇지. 소지를 헌법재판소에 가서 또 뭐 이렇게 네네. 논란이 될 수 있다. 네네. 그래서. 그러니 일단 공영방송만 공영방송을 일단. 표준화를 해놓으면 어.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보고서.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빨리 해야 되는 개혁 맞는 것이고 맞습니다. 참 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끼리 막 이거 왜 했느냐 그러고 갑자기 이상한 솔직히 조금 아까워서 그렇지. 좀 자본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네, 솔직히 않다. 조금 이 또 내놓기가 네. 좀 그래서 그렇지, 네네네. 이게 또 네. 주제 넘어가기 전에 이게 네. 또 미묘하게 네. 선거 시기가 좀 있으니까 이렇게 흠집을 조그만 거라도 잡고 늘어지는 네. 것이었던 아니, 것 같은데 그- 제압이 됐어요. 네. 그것도. 후나님 알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저 네. 김현이나 최민이나 저나 당내에서 이게 작당을 하질 않아요. 모의는 합니다. 아니 그래서 누가
누가 됐든 모의. 그러니까 우리가 선호 내부적으로 평가가 있죠. 그걸 떠나서 누가 내부적 과도하게 오해받거나 상처받거나 하면은 네. 맞아요. 그걸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과 아. 편먹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그걸 잘해요. 저건 네. 잘못된 왜곡된 정보인데 저 사람의 다른 점은 비판할 수 있지만 저런 건 잘못된 거야. 그렇지. 시정해 주는 거 앞장서서 그게 자기한테 불똥이 튈지 손해를 볼지 이런 건 상관없어. 동지가 네, 억울한 네, 꼴을 못 네. 보는 거고요. 예, 예, 맞아요. 방송 상법은 저도 네. 뭐 방송 쪽 출신 아닙니까? 네. 무슨 말이냐면 네. 민주 진보 진영의 20년 수건 사업이에요. 아 진짜 이제, 저는 이제 드디어 이게 네. 이제 끝나는 제가 네, 진짜 제가 대단하신 분들이 큰 산을 하나 넘었고 네. 또 다른 산을 이제 준비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쉼없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다른 상임위는 우리가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는 사실은 일이 안 바쁘잖아요. 근데 우리는 상임위원장도 바쁘시고 계속 저한테 아이고 진짜 이거 끝나면 또 주문해요. 그러면 제가 하고 있지 이래요. 하고 있지?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하고 있어야지. 하여튼 정말 상을 좀 많이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두 분한테. 저기 최민희 위원장하고 김영 간사 간사. 이 팀은 음. 서로 칭찬하면서 살아요. 아 진짜 아, 두 분은 안 대단한 볼 때 최민희 위원장은 김현희 천재래. 어머 저 복잡한 걸 어떻게 다 정리하고 좋아하는 저 얼굴을 보세요. 정리하고 왜지?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아 그렇고 김현은 정답 부려먹으려고 오구오구 해주는 거예요. 김현 간사도 막 최민희가 야 어떻게 저렇게 일을 할 수 있지? 막 이게 서로 나한테 막 그래요. 어. 나중에 보면 내가 이 당한 거야. 둘이 서로 나한테 와서 막 자기 자랑을 그렇지 사실 그런 거네. 그리고 이제 네. 그러지 추미애 대표는 역시 천재야. 우리가 얘기하면 다 해석이 다 가능해. 그러네. 네, 중껌마. 자 여러분들 이제 다 이해가 네. 되셨고 오해 다 없으시죠? 새날 홍보 좀 하겠습니다. ALS 18770629 18770629로 회원 가입 좀 해주시고요. 또 제가 아까 약속드린 대로 우리 추위의 전 대표님 후원의 계좌 농협이고요. 301-0345-7398-11번 네 농협 301-0345-7398-11번 네 추미애 후원의 계좌입니다. 그리고 김현 후원의 계좌 농협 301-0339-8551-81입니다. 제가 오늘 매불쇼에 나갔었는데 최민희 의원님도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 얘기 잠깐 하셨는데 오늘 뭘 준비해 오셨냐면요 과방위 의원님들의 그 계좌번호를 쭉 엄청나게 많이 준비해 갖고 오셨어요. 훌륭한 위원장님. 가방위 의원님들이 너무 힘드신데 네. 후원이 잘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본인 것만 안 들고 아니 본인 것도 좀 아니 작게 썼어요. 내 얘기는 쫙 정리를 해가지고 11명 걸 들고 다니잖아요. 맞아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나갈 때도 그거 하고 매불쇼에도 나가고. 그럼 본인 것만 하면 얼마나 다른 분들은 다 본인 것만 하던데. 그래서 가방이가 단결이 잘 되는 게 위원장이 본인 것만 하면은 뒤돌아서서 아무래도 좀 섭섭하다는 얘기 나올 수 있어요. 네. 근데 최민희 위원장은 워낙 오랫동안 이 바닥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협동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제가 최민희 의원의 계좌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안 나오셨지만 오늘 뻗으셨어요. 밤샜어요. 뻗으셨어요. 진짜 오늘 네. 힘들어하셔가지고 네. 사실 못 오셨어요. 원래 오늘 오시기로 했는데 국민은행이고요. 43720-04-3504112 국민은행 43720-04-3504112 최민희 의원님 후원의 계좌고요. 어쨌든 오늘 사실은 오늘 방송 오시기로 하셨다가 너무 힘드셔가지고 오늘 출연을 부득불 못하셨는데 다음에는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메인 주제 가겠습니다. 검찰개혁. 내일 윤석열 씨 2시 15분에 남세진 부장판사가 주재하는 이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에 아주 그냥 무슨 폭격이라 그래야 되나요? 융단 폭격이라 그래야 되나? 네. 이걸 이제 받아가지고 내일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박지원 의원님께서 오늘 에어컨 세게 틀고 주무셔라. 집에서 주무시는 마지막이 됐습니다. 여름에 가봐라 얼마나 더운지 아냐 내가 있어봤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 이제 그런데 윤석열 씨 얘기하면 사실 제일 정말 부들부들 떨셔야 될 분이 우리 대표님이십니다.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지금 저 타이틀 보니까 5년 전쟁 했는데요. 저거는 이제 전쟁은 전쟁이에요. 근데 70년 전쟁이에요, 사실은. 네. 검찰과의 네. 김기춘. 그 훨씬 더 오래.
그렇지. 네, 뭐 그 신직수 뭐 이게 그 나쁜 검찰총장이 많잖아요. 군부에 앞잡이 노릇을 했다. 네, 그 정치에 막 네네 힘을 그 정당성, 정통성 뒷바라지 다 해주고 권력의 신여들로. 네, 딱 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권력을 해먹어도 되겠구나 할 때 검찰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 그다음에 이게 이제 영구 집권해도 되겠구나. 네네네. 법률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추미애와 윤석열의 5년 전쟁 그러면 너무 시야가 좁은 거예요. 그건 추운 갈등 버전의 다른 표현이에요. 이게 아니고 70년 전쟁이겠구나. 사실은 우리가 친일 청산을 못한 나머지 검찰 개혁도 못한 거예요. 이게 친일 청산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다음에 이제 반공 그 세력들에 대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우리가 끌려온 것이고 개혁을 못한 거죠. 뭘 그렇죠. 개혁하려고 하면은 뭐 그 북한 체제가 어떻다 위협을 한다. 그러니 우리가 유보를 하자. 그래서 유신도 안보파리 그렇게 하면서 유신도 그렇게 이용한 것이고 전두환도 그렇게 우리를 이용한 것이고 네. 그럼 드디어 검찰 정권에 아주 우리가 최대치를 다 겪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이제 종지부를 찍는 때에 마침 우리는 그걸 확실하게 끝낼 수 있는 훌륭한 대통령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특검도 만약 이재명 정부니까 이 특검도 가능했지, 사실은. 이렇게 치밀하게 굴러갈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아주 좀 그런 좀 유능한 정권이 아니다 아니라면, 그러면 네. 특검도 적당히 타협하면서 갈 수 있어요. 맞아요. 네. 네. 우리 이미 박근혜 국정농단 때 윤석열이 화려하게 주목받으면서 프레시만 받은 것이지 그 밝은 불빛 속에 엉큼한 짓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현대비자금 감춰주고 또 삼성의 이건희 회장 중병이 걸렸다는 이유로 갑자기 봐주고. 기소 중지해버리고 나중에는 흐지부지 다 됐잖아요. 네. 뭐 이학수가 왔다 갔다 폰만 쟀지 그 프레시 그것만 기억하지 수사가 있었다는 건 우리가 아는 바가 없어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결국은 박근혜도 쉽게 사면이 될 수 있었던 건 그건 문재인 정부가 그랬던 게 아니라 워낙이 윤석열 특검 박영수 특검 팀이 수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또 그런 결론이 네.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지금의 이 특검은 저는 어제 영장 청구서를 보셨죠? 윤석열 변호인이 흘렸다는데 흘리길 참 잘했다. 특검이 요점까지 짚어냈구나. 네, 아주 맞아요, 감탄했어요. 이건 결국 이 정권과 이 국민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를 비켜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조은석 특검이 엄청나게 잘하는데 네, 그 특검을 임명한 정말 네. 대통령의 선고안이 네, 저 네. 사람은 이 사람이 잡는다. 이런 맞아요. 정도가 아니면은 저 네. 엉큼한 사람은 못 잡을 수도 있겠다. 저도 사실은 이제 와서 고백하지만 네. 조은석을 잘 모르고요. 검찰보다는 오히려 한동수 감찰부장이 훨씬 잘하겠다. 속으로는 한동수 감찰부장이 채택되기를 바랬어요. 그분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나 또 감찰할 때 보면 아주 날카롭어요. 매섭게 하세요. 네. 이런 특검 이야기는 아닌데 네. 오늘 윤석열 압수수색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광석화처럼. 그 모든 것을 다 세 개를 특검을 하느냐 얘기가 있었어요. 그쵸. 근데 해보니까. 검찰이 만약에 그런 수사를 다시 맡았다면 윤상현 압수수색 같은 건 못합니다. 이미 흘려져가지고 그 앞에서 죽치고 뭐 농성을 하든 뭘 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맞아요. 특검이 딱 맞아, 뜨니까 맞아. 거의 저항 없이 지금 네. 맞아요. 줄줄줄 끌려 들어가는 네. 상황이어서 지금 완전히 저기는 전의를 상실한 사람들 같이 보이긴 아니, 해요. 보안 솔직히 유지가 말해서. 되니까. 윤석열 표정 한번 보세요. 그냥 올빠진 사람처럼 보이잖아. 정말 네. 그 2차 소환 받고 나서 네, 네. 집에 갈 때 마지막 얼굴 네. 표정이 끝내주더라고요. 뭐가 걸렸죠? CCTV? 그- 증거가 확실히 뭐가 잡혔다는 거야. 예, 그때 빼도 박도 그거 못하는. 하나서 그러니까 국무회의에 CCTV 5층에 달았던 CCTV. 건 김용현 김용현, 아이디어였대요. 예, 예. 그 경호처장 때. 네. 원래는 녹화가 안 됐었다고 근데 그러죠. 그거를 봤더니 5분 국무회의가 아니고 초 단위로 쟀더니 2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거 국무회의로 인정 네. 할 수가 못하는 없다. 측면도 있죠. 네. 그러니까 네. 제 관점에서는 네. 우리 추 장군님이 네. 사실 지금도 저쪽 보수 쪽의 언론은
윤석열을 키운 사람은 파라리 취미이다. 취미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롱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네. 아, 저는- 나쁜 사람들이 저는 사필귀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네. 우리가 하는 표현 있잖아요. 취미가 옳았다. 그렇죠. 여기도 아니, 지금 제가 댓글이 계속 나와요. 취미가 결국 옳았다. 제가 예. 그때 방통위에 상임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시절에 법무부 장관이 바로 옆동에 있었어요. 그래서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만나면은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저는 중립의 의무를 지키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전화로 하면서 나빴어 하는 사람이 에이 나빴어 이 사람 에이 이 사람 나빴어 가지고 나쁜 리스트가 한 10명 돼요. 법무부 장관님이 법무부 장관을 도와주지 않고 아, 왜 윤석열하고 그러느냐 뭐 이런 논리가 횡행할 때 뒷받침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을 때 그때 네. 윤석열이 그래서 그거-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저희가 네. 예측하고 그랬었어요. 윤석열이 되게 이제 저 김건희가 이렇게 사람을 화술로 이렇게 견인해내고 자기 편을 만들잖아요. 네. 윤석열 또한 마찬가지예요. 어. 그러니까 윤석열이 마치 봐줄 것처럼 하고 법률 자문을 몇 가지를 해줘요. 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요? 믿어버려요. 어. 네, 아, 이 사람은 나를 나를 봐주려고 위해서? 한다. 그 거짓말이 진짜 잘하나 봐요. 네네. 실제로 법률 자문을 적당히 해주고 또 그다음에 뒤로는 그 월성 원전 수사가 그래요. 그 검찰 특활비를 대전지검에 가가지고 네. 엄청 큰 돈을 주고 와. 나는 액수를 알아요. 근데 말은 안 하겠어요. 뭐 상상 32억 못할 이런 건 아니죠. 상상 못할 돈을 던져. 네. 그리고 이렇게 하트 날리잖아. 네. 사진 찍고. 사진 찍고. 네. 못 날려가지고 그때. 그때 못 날렸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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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다 사진을 안 찍어주잖아요. 아니 기억하시잖아요. 이렇게 했었어. 이렇게. 그런데 그 무렵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놓고 요 청와대 쪽으로는 법률 자문을 해줘요. 이거는 나도 모르게 수사팀이 그러는 것이고 자기는 만약에 요런 준비를 해놓으세요. 부르면 요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자문을 해준다니까요. 그럼 그렇게 넘어가 버려요. 와 진짜 엉큼한 네, 사람이네. 네. 아주 속이 시커멓고 네. 남을 잘 속이고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 추 장군님이 그런 얘기 하셨는데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이 싸울 때 그러면 결론적인 이야기 윤석열이 대통령 됐으니까 추미애가 틀렸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그러면 그때 윤석열을 징계 안 했어야 돼요? 그 당연히 문제는 했어야죠. 동지로서 결과가 잘못됐더라도 음. 그 선이 내 의도 추 법무부 장관의 의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끝까지 지켜낸 분들이 저는 절대 다수의 우리 지지층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지지했잖아요. 그래서 장군님을. 그런데 아니 이제 그때 보면 이런 거예요. 이제 그 그때 왜 얼마나 외로웠는데. 호랑이가 그 떡장수 할머니한테 떡 하나 주면 안 안 잡아먹지 잡아먹지.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줄 떡 취급을 당했던 거예요. 그러면 저를 내준다고 해서 안 잡아먹겠어요? 생각해보니까 딱 그 말이 맞네. 네, 그 떡이었네 알고 봤더니. 그 뒤에 나오는 어. 떡을 또 요구하고 또 잡아먹는 거지. 그러네 진짜. 그러면 이제 제가 사표 내면서 제일 답답했던 게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인데. 여기 모를까 답답하다. 네네. 그냥 여기서 딱 차단을 할 근거를 내가 제시를 했는데 이건 명백한 건데. 그렇죠, 맞아요. 네네. 그 답답함이 있었죠. 제가 온라인에서 봤던 재밌는 글이 하나 있는데 네. 추미애의 빅픽처 빅픽처. 뭡니까? 윤석열을 일단 네. 징계를 한다. 음. 반발을 한다. 네. 윤석열이 잠깐 대통령을 한다. 그러면서 일타쌍피로 이자 또 탄핵시키고 구속시키면서 검찰까지 개혁한다. 어머 지금 딱 그거를 이거네. 이게 지금 빅픽처였다. 아니요, 알고 그거는 봤더니. 푸나님의 빅피처고. 아니, 그 재밌는 아니 걸 지금 사람들이 봤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우리가 너무 지금 아프지. 시점에서 네. 이렇게 네. 진짜 하는 거지만 아니, 농담을 한 이분이랑은 거라고. 농담이 안 통해서 제가 윤나땡이라고 좀 제가 하고자 미치겠어. 했던 윤나땡이라고 했었어요 그때. 네. 그랬죠. 기억나시죠? 윤석열 나올 때. 네. 그래서 우리가 3년 동안 어떤 모진 일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웃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그 한가닥 한다는 분들이 다 윤나땡이었어요. 윤나땡.
그러니까 그리고 네. 윤인이라는 사람은 그리고 잘 모르는 아드님 사람이었구나. 힘든 시기 거치고 저는 저대로 힘든 시기 거치고 그래가지고 모처에 모여가지고 최민희원하고 셋이서 앉아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그래서 아까 모의는 한다 이런 얘기였군요. 모의는 했어요. 모의를 하셨군요. 그렇게. 그래서 어. 리스트에 10명의 이름을 리스트에 적었어요? 엄청 많아요. 그 중에 지금 뺏지 못한 사람 참 많아요. 아. 우리가 찍으면 떨어지는군요. 끝까지. 그 사람들은. 아니야. 그건 이제 아니에요? 우리가 찍어서가 아니라 네. 그걸 시민들이 알아보더라고. 당원들이 지지자들이 네. 그렇지. 네. 야 근데 진짜 그 윤석열 뭐 총장하고 추미애 법무부장관하고 만나는 상황도 있잖아요. 인사권 뭐 인사 문제 같은 걸로. 그렇죠. 근데 네. 그때라면 재연 한번 해보실 거예요. 제가 윤석열 좀 합니다만. 한번 해보세요. 네. 그 상황극. 장군님 내가 그 인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지금 지검장 그 누구 해달라 그랬는데 따로 만나자는데 그거 왜 안 해주셨어요? 그걸 참. 전화. 그래서 그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 한동훈이 그 자식을 그냥 그렇게 왜 이렇게 그리고 못해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 장관님은 그냥 전 매기시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게. 내 식구 까라고요? 이렇게. 너무 솔직한 거야. 그러네. 내 식구를 다 까라고요? 그렇게 말해요. 야. 아 진짜 그런 그래서 내 답변이 네. 예, 그게 의견이시면 제가 적어 놓겠습니다. 아. 되게 황당했겠다. 네. 좀 몇 초간 말이 없더라고요. 좀 당황했겠어요, 사실. 최고의 그 윤석열 전문가로서 네. 일단 영장은 거의 100% 발부가 되겠죠? 저 영장이 안 되면은 사실은 그 내란 사법부가 내란을 제2의 내란을 승인하는 거예요. 네, 제가 계산을 네. 해봤거든요. 네. 그 영장이 네. 그 법원에서 변호사 사무실로 넘어간 시점이 네. 6일 오후 18시 41분이었어요. 제가 그걸 봤거든요. 포지에 이렇게 딱 네, 찍혀 있는 네, 거를. 네. 근데 윤석열 씨가 2차 소환 조사를 끝내고 그러니까 저녁 그 7월 5일 저녁 안 먹고 6시 35분까지 조사를 받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조서를 자기가 열람을 하고 집에 간 게 7월 6일 그러니까 7월 5일 밤 12시 다 돼서였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7월 6일 그 다음 날 법원에 특검이 내고 그거를 법원에서 다시 변호사 사무실에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66쪽이 작성이 되려면 네. 사실은 윤석열 씨가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미 어느 정도는 작성이 돼 있었어야지 되는 거예요. 네네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네. 그 들어있는 내용이라든가 판사 출신 그러니까 이제 판사 출신이시니까 더 잘 아실 텐데 그러니까 제가 딱 느낀 게 뭐냐면 이 특검이 그렇게 허술하게 영장이 발부가 안 될 정도로 허술하게 이 영장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 전부터 이 사람을 잡아 넣을 수 있다는 확신과 증거가 어느 정도 마련돼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좀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는 이 바깥에서 이 멍청한 사람들이 우리 난 조사 잘 받았으니까 9시까지 오라니까 내가 딱 9시 땡 하면서 가면서 말도 잘 들었으니까 영장 안 치겠지. 이게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영장이 발부가 안 될 수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지 않았냐.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니까 네.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일반 자범들하고 똑같아요. 도망의 염려, 증거인멸, 네. 그 사안의 중대성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요, 거짓말은 맞아요. 안 들어가나요? 거짓말. 그러니까 자기 지금 그 영장 청구서가 저는 우리 노 변호사님 말에 동의하는 게 논리적으로 거의 완벽해요. 네. 사실은 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이렇게 치밀하게 구성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굉장히 치밀하게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영장의 그 책에도 보면 여태까지 검찰 수사에서 빠졌던 것들을 딱딱 집어넣어 가지고 특히 그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빼도 박도 못하게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걸 해석하면 한덕수가 갑자기 대권 후보로 부상하잖아요. 네. 윤석열과의 사이에 이미 서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한동안 의심을 했잖아요. 한덕수가 대통령이 되면은 윤석열을
사면을 해줄 것이다. 그렇죠. 라는 예. 집 추리를 했잖아요. 영장을 읽어보면 그 우리 짐작이 틀리지 않았겠다. 그러니까 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계엄 선포문 등의 그런 게 있어야 되고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안 거치고 부서도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후에 이 강의구가 국무총리한테 한덕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사후에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냈잖아요. 네. 근데 한덕수가 생각하니까 이게 찝찝하거든. 겁나거든. 그래서 그거 없애달라 그러니까 강의구가 윤석열한테 물어봐요. 없애달라는데요. 그러니까 그거 들어줘라. 김영선 그거 해줘라 하는 것처럼 그 한덕수 그거 해줘. 좀 해줘. 이런 식인 거지. 그러면 일단 이들은 서로 약점을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그 모습도 한번 보세요. 그래요, 맞아요. 둘이 하나씩 약점을 쥐고 있는 거야. 그러면 한덕수는 그 약점을 자기 장점으로 이용하는 거. 나중에 또 야밤에 갑자기 기습적으로 후보 등록해가지고 갑자기 대선 후보가 될 뻔했죠. 되면 그러면 그 세력들이 붙어서 이 한덕수를 밀어주면 한덕수가 되면은 대통령이 윤석열은 사면 되고. 받을 수 있고 네. 이런 서로의 약점이 나중에 서로 합을 먹을 수 있는 이용 가치가 돼버린 거기서 거를 주력자가 하나 더 있었죠. 네. 조이대. 조이대. 거기까지 그렇지. 개입을 하는 거죠. 또 있잖아. 그렇죠. 직위원. 그렇죠. 심우죠. 그건 조직 내 이제 부하들이니까. 그래서 이들은 약점을 서로 쥐고서 약점이 없으면 부채 의식이 없는 거잖아. 그 약점을 가지고 서로 활용하는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 병균 사람들이구나. 같은 집단인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네. 표현 하나 더 나오네요. 아메바. 그러니까 이 한덕수 윤석열 버전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김문수가 후보가 네. 뽑혔는데 네. 이제는 권성동한테 전화해가지고 한덕수 좀 해줘라 이렇게 된 거. 이 구조인 거예요. 맞아, 그런 전화 했을 거예요. 네. 그들을 흉내낼 수 있어. 그 김양산이 그 좀 해줘라. 그거 오늘 낮방송에서 제가 흉내를 냈거든요. 김영선 이거 좀 해줘라 그랬는데 아유 왜 그래? 아유 왜 그래? 아유 왜 그래? 오빠가 너무 정치를 몰라. 이렇게 성대모사들을 잘하는 거예요. 아, 왜 나만 그래? 못해 보니까. 할 수 있어, 힘내. 저도 해요. 계룡산 같다. 계룡산. 계룡산? 폭포에서 득음을 했어. 윤석열 목소리를. 네. 저 명태균 해봐요, 오늘 더. 실물을 봤어요. 누구요? 명태균. 아, 실물. 근데 문제는 이번 특검이 발표를 할 때 지금 이제 그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요즘에 열일하시기 때문에 네. 외환 유치죄는 네. 지금 한참 수사 중이기도 하고 네. 구속 입장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네. 네, 안 들어갔어요. 근데 실제로 예. 지금 박선원 의원하고 그거 최민희 의원 제가- 등은 굉장히 요즘에 지금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예. 네, 평양에 네. 무인기 투입한 날 경력금 지급.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평양 무인기는 드론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10월 3일, 8일, 9일 이렇게 날리고 경력금을 막 지급을 하는데요. 네. 결국은 윤석열이 이 드론 작전 사령관 김용대 말에 의하면은 V 지시라고 전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한테 전해줬을까요? 네, 누가 전해준 거예요? 이 드론 작전 사령관은 용산 안보실하고 바로 대화가 되는데요. 그러면 김땡땡인 거야, 그죠? 네, 김땡우 아니지. 또 김용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김땡땡 생각 안 나요? 김건희? 아니지. 왜 이러세요? 그냥 말해도 아니, 괜찮아요. 그거 금지 김태효? 됐잖아. 그렇죠. 김태효. 내가 왜 김태우지? 왜? 김태우는 김태호는 저 옛날에 강서구청잖아. 김태효 거긴 레벨이 잘못 한참 나왔다. 낮고. 네. 잘못했습니다. 또 잠깐이 김태우가 웃었어. 그러니까 그 무인기를 침투를 이 사람 아직도 안 나오고 평양에서 저렇게 그 소음 내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박수를 박수 치고 쳤다고 너무 했잖아요. 좋아했다고. 네. 네. 근데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이 전에 들었던 것은 결국은 윤석열의 V의 지시다라고 그러겠지. 들었다는 예, 거고. 예. 그러면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한테 전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그
사람은 바로 김땡땡 안보실인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그들 사이에는 이미 일찌감치 그렇죠. 24년 1월부터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오물풍선이 날라오건 무인기가 날라오건 가만히 앉아서 당했는데 나는 그렇게 당하지 선제 타격하겠다. 않겠다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네. 총선 직전부터 이들은 계엄을 이미 모의했다. 준비하고 모의했다. 네. 검찰 공소장에는 무슨 그 국군의 날 언급하면서 11월에 뭐 명태균 시가행진. 사건 명태균 사건 터지고 뭐 갑자기 윤석열 핑계가 국회가 줄탄핵하고 예산 깎고 뭐 이러니까 열이 그때서야 뻗쳐가지고 마치, 이 사법행정 마비됐다 해가지고 종북 계엄 세력 준비하라 척결. 이렇게 한 것처럼. 하고 네. 우리는 혹시나 마약 때문에 그런가 또는 명태균 때문에 그랬나 휘발력이 워낙 강하니까 물론 그것도 있지만 뭐 그런 수시로 이제 열받고 격노하고 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영구 집권 계획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언제부터냐 제가 그때 이 국정조사 할 때 얘기했잖아요. 수망사에 네. 그 수호신 TF라고 대테러 대응팀이 있는데 이걸 비밀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총선 전부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무슨 훈련 기획 문건이 있고 결재가 있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이런 문건을 남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명령 전달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 방에 제보를 한 거예요. 이 수호신 TF라는 수호신 TF. 대테러 훈련을 계속 시키면서 여의도 일대에서 여러 번 그 침투 작전 뭐 그런 고공 낙하 작전, 수상 작전 이런 걸 전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10월 말 뭐 그때도 네. 훈련하고 또 국회 단전도 확인했고 도면 가져간 게 있어요. 언론사 도면. 여의도 변전 언론사도 그랬죠. 예. 맞아요. 여의도 변전소 가서 다 확인했고 이런 거 이렇게 보면은 그 총선 전부터 이미 계엄 그 모의 실행 훈련을 다 했던 아니 진짜 것이고 대낮에 갑자기 막 이상한 소음이 막 나면서 네네. 막 천지가 흔들리는 느낌을 몇 번 네네.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때 아마 그런 식으로 훈련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또 노상원 수첩 네. 이거 보면은 YR 계획도 있고 YP 계획도 있잖아요. 그러면 YP 계획은 YP 계획하고 그- YR 계획. 예. 프레지던트죠. 윤석열 프레지던트 그러니까 언제 검찰총장 그만두고 또 언제 그 총장 퇴임사는 간단해야 좋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고 퇴임 직후에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며 국민 시선을 끌기 위해서는 전파. 잠수를 타고 전파도 있었고. 네네 뭐 어떻게 하라라는 네.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정치 계획인 건데 와. 이미 검찰총장 시절부터 노상원의 정치 컨설팅을 다 받았던 것이고 그다음에 YR 계획이 또 있어요. YR 계획은 뭐예요? YR 계획은 별건 아니야. 그냥 네. 박정희 묘소 참배하라. 이승만 묘소 참배하라. 그러면 묘소 참배 이게 다 영구 독재자들이거든. 그렇죠. 그죠? 그렇지. 이승만도 계엄했고 그다음에 독재를 박정희도 했고 있고, 박정희도 계엄 독재. 했죠. 그러니까 이 스타일대로 가는 데는 이게 노장은 혼자의 계획이 아니고 배후에 군부가 움직였다라고 나는 그러네요. 느낌이 왔어요. 그 YR 계획을 보고. 그러니까 이 내란의 동기는 영구 집권이고 이것은 윤석열도 하나의 도구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영구 집권을 통해서 그렇죠.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고 권력을 향유하려는 집단들의 그건 결국 전현직 군부라고 저는 느낌이 와요. 그러면 그 수사가 돼야 돼요. 그냥 우리가 단편적으로 어떤 사건만 볼 게 아니에요. 네네. 명태균 사건, 마약 사건 수사 이거 회피한다. 이것만 보면 굉장히 좁은 것이고 그 내란의 뿌리는 결국 군부와의 결탁이고 군부를 대리한 것이 노상원인 것이고 그 김용현도 노상원의 있는 거잖아요. 배후에 그 윤석열의 사실상의 장인도
개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의혹을 김충땡 씨 강한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사실상의 장인이래잖아요. 네. 아 진짜 네. 무서운 그러니까 일이네. 검사한테 맡겨놨더니 나라가 엉터리야, 엉망이야. 네. 다시 군이 등장해야 돼.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기 부분에 대해서 좀 수사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외환제는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전시 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무인기로 북한을 도발해야 되는데 이제 이 사실은 왜 그렇게 그거 수사가 되면 이제 적용 제명 가지고 조금 혼란스러운데 그걸 다행히 부승찬 의원이 기가 찬 또 아이디어를 갖고 왔더라고요. 그 통모 때문에 그런 거죠? 네네. 그러니까 외환제는 적국과 내통을 해야 돼요. 통모해야 네. 된다. 근데 북한과 통모했다라고 볼 만한 증거 찾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북한이 뭐 경의선도 폭발을 하고 자꾸 장벽을 쌓고 네. 뭐 이 침묵 다 빼가지고 옮겨버리고 연결 못하게 해버리고 드론을 그렇게 날려도 꿈쩍도 안 하고 반응을 안 했으니까 통모했다라고 오히려 보기가 어렵고 오히려 이 군 형법에 불법 전투 개시죄가 있는데 불법 전투 이것은 개시죄? 그냥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에 대해서 전투를 개시했으면 여기 딱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이 행위들이 전투 개시한 거 똑같잖아. 제가 왜 말씀드린 그 NLL 위협 비행.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 우리 그 저기 휴전선 부근에 그 정찰하고 하는데 이렇게 특정한 이렇게 그 항로로만 다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일부러 이렇게 약간씩 일탈해가지고 자극을 주는 거지. 다 북한 쪽이 보이게끔 네네. 막 낮에 근접 비행 훈련 막 하고 그리고 비화폰이나 이런 폰 쓰는 게 아니고 일반 폰 써가지고 북한이 감청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도발적인 언어를 막 사용하고 네. 막 약 올리고 이러는 거죠. 참고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네. 불법 전투 개시죄라고 하는 것은 네. 윤석열이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기 위해서 북한에 공격을 네.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네. 부승찬 의원이 얘기하고 네, 있는데 네, 네. 형량이 사형만 있다고 네, 네,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네. 타국이나 상대국과의 전쟁을 개시한 혐의이고 네. 이런 경우에는 어머 진짜 너무 무서워요. 진짜 사형밖에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와 진짜 이걸 찾아내신 거예요. 부승찬 네, 의원이. 네, 네. 야 네. 역시 대단하네. 네, 네. 똑똑하죠. 진짜 네. 똑똑하신데. 국방이 간사입니다. 저기 네. 써 있네요. 네, 네, 네. 18조 군형법 18조 불법 전투 개시죄 네, 네. 네, 사형에 처한다. 19조 네. 불법 전투 계속죄도 있군요. 참네요. 야 이제 네.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진짜 궁금한 것은 네. 네. 결국 윤석열이 그러면서 소위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명분을 딱 줬잖아요. 국민들한테 네, 거부할 네. 수 없게끔. 네,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네. 근데 지금 검찰에게 수사권 등을 소위 회수한다면 네. 그게 이제 사실 검찰 개혁에 해당하는 코어잖아요. 네, 네. 검찰이 이제 기소권과 기소권만 수사권의 갖고 분리. 있다면.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장군 입장에서 네. 검찰한테 수사권만 뺏으면 됩니까? 아니죠. 사실은 이제 그것은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있으면 이제 로켓을 그 분리해가지고 발사하잖아요. 이 수사권을 분리한다 하는 것은 이 로켓 발사나 똑같은 거예요. 아. 추진체와 몸체 발사체를 이렇게 분리하는 단계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단에서 2단 분리되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려면은 사실은 이 제가 이제 수사 기소 분리해놓고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법률적 감독권과 검찰이 갖고 있는 법률적 감독권이 있잖아요. 네, 네. 인권 침해 수사하지 마라. 또 적용이 지금처럼 무슨 수사 지휘권이라고 불리우는 그 말씀. 수사 지휘권보다 네, 더 법률적 걸로. 지휘권. 법률적 지휘권. 그러니까 이게 구성 요건에 맞는지 그럼 어떤 죄를 적용할 것인지 뭐 이게 때리다 보니 죽었다 그러면 살인죄인지 과실치사죄인지 뭐 과실치사 상해치사인지 이거는 그 검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적 지휘권과 현장 지휘권. 현장 지휘권은 경찰이 예를 들면 국수본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형사사법경찰 관리가 현장 수사를 하잖아요. 공격적으로.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혈흔 채취부터 해야 될지 아니면 사체부터 확보를 해야 될지 범행 도구부터 찾아야 될지 이런 것들은 이 현장 경찰과 그 현장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팀이 할 건데 이것에 대해서 아까 그런 법률적 감독은 검사가 해야 검사가. 되는데 이걸 이 두 조직 검찰과 경찰을 수사의 한 팀으로 법률적 감독과 현장 수사 팀으로 결합을 해줘야 되는 모델을 만들어내야 돼요. 아이고 어렵네. 그래서 네, 1년 어려워요. 기간이 필요한 거구나. 네. 어려워요. 근데 이것은 지금처럼 조직이 대립적 관계로 가면 그게 죽었다 깨어나다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형사 우리가 소극적 정의와 적극적 정의가 네. 있는데 적극적 정의는 네. 범인을 제대로 발견하는 것이라면 네, 소극적 정의라는 건 인권 침해를 하지 마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수사 기소 분리는 우리가 소극적 정의의 차원인 거고 적극적 정의 차원에서는 제대로 된 범인을 빨리 잡아내서 범죄를 예방하고 제대로 된 적극적 정의를 구현해 주는 실현해줘. 거죠. 예. 그래야지만 이후에 또 범죄가 안 저질러지는 예방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고민이 그 다음 단계 해야 되는 건데 두 번째 고민을 먼저 꺼내면 검찰이 이걸 또 이용하는 거예요. 수사는 내가 잘해. 우리한테 맡기면 우리는 다 잘할 수 있어. 이러기 때문에 그 두 번째는 첫 번째를 해놓고 난 뒤에 다음 고민을 저는 유보를 해놓는 거죠. 사실은. 그게 사실은요. 네. 그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아까 말씀하신 네, 네. 70년 네, 묵은 네.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과연 올해 추석 전에 그게 법률이 통과하고 추석 전에. 그리고 1년 후에는 진짜로 검찰이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정치 검사질을 못하게 되는 수사권이 다른 데로 분리되는 거잖아요. 네. 뭐 중수청이라든지 이런 걸로. 네. 그게 될까 하는 사실 좀 약간 윤석열 구속하고 사형시키는 것만큼이나 이건 굉장한 지금 오늘 그 방송 3법 통과 부분도 그 비슷한 거거든요. 네, 그건 20년 묵은 사원이었는데 그게 과연 이루어질까? 실효성 있게 제대로 될까? 또 이런 측면도 있잖아요. 네. 검찰이 기소를 하면 나중에 보안 수사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할 거냐. 그 보안 수사 이런 걸로 넘어가면 안 돼요. 사실은 검찰에서 수사 인력을 다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예 네. 필요하면 그냥 보안 수사도 아까 법적 지휘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살인죄를 하려면 고의성 동기를 찾아내야 돼. 그러면 그거 다시 이 지휘를 하는 거죠. 법적 근데 감독을. 그게 그건 경찰이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시스템으로 하면은 검찰에 배속된 수사 인력, 검찰 수사관이 또 이중 수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개혁이 안 돼. 그냥 이름만 바꾸고 타이틀만 바꾼 거지. 내가 어디 소속됐다 하는 타이틀만 바꾼 거지. 실제로는 그대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 이중 수사가 또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냥 아예 수사관을 다 빼버리고 검사가 할 수 있는 건 기소만 할 수 있게 기소하는데 법적 감독만 해라. 이게 고의성 요건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든 경찰을 사법 경찰 관리가 아까 그 살인의 동기가 미흡하다 수사가 그러면 보안 수사를 하면 되는 거죠. 네. 근데 네. 죄송한데 네. 사실 이게 70년 검찰의 역사가 시작된 게 네. 옛날에 그 경찰이 너무 힘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네, 사실 네.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적으로 이게 네, 만들어진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네.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또 검찰한테 네. 너무 다 모든 걸 뺏어버리면 네. 그래서 다 그걸 또 경찰로 줘버리면 네, 네. 또 똑같은 일 안 벌어집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경찰을 여태까지는 예를 들어 우리가 맏형하고 맏형 아래가 쭉 있어요, 그죠? 네. 그럼 맏형만 공부를 막 시켜. 맏형 아래는 공부를 하나도 안 시켜요. 옛날에 그랬죠. 그러면 네. 맏형 아래는 다 농사만 짓거나 공장에 다니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맏형이 천재라고 그래, 수재라고 그래. 아니거든. 똑같이 뒷받침해주면 둘째 밑에 막내까지도 다 그중에 그중에 천재가 나오고 뭐 대통령도 나오고 하잖아요. 경찰이 둘째 아들이었군요. 알고 봤더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경찰한테 계속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보강해주고 하면은 전문성이 길러지고 네. 다른 외국 다 그렇게 해요. 사실은 권력 주고 돈 주면 다 스마트해 보여요. 우리 검찰을 그렇게 길렀거든요. 저는 그 측면에다가 이런 측면도 있어요. 네.
윤석열 씨 검찰 수사는 사실 강제 수사 해갖고 막 네. 밀어붙이고 막 네. 옆에 협박하고 야, 네. 그거 돈 줬다 그래라 이렇게 막 만들고 협박해가지고 죽여버리고. 증거 조작하고 그런- 캐비넷 열었다 닫았다 근데 하고. 여러분 그 케이블 TV 프로그램 중에 용감한 형사들이라고 있어요. 네, 네. 물론 거기는 해결된 사건만 나오긴 하는데 네. 경찰도 수사력 어마어마하더만요. 네. 예. 우리가 NYPD 이런 거 보면 네. 전부 그 경찰이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 미국에 왜 네. 우리 대한민국 IQ가 훨씬 높은데 왜 못하겠어요? 문형배 재판관이 네, 네. 대학교 어느 대학에 가서 네, 강연을 할 때 네, 누가 일을 제일 잘하냐 네, 그랬더니 네. 경찰 출신의 변호사가 일을 제일 잘한다 그렇게 얘기했다. 판사, 검사 뭐 이런 아 다 알겠습니다. 아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말고 네. 야밤에 공부해서 변호사 된 사람, 네. 경찰이면서 변호사 된 네, 사람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제가 진짜 궁금했던 건요. 네. 검찰 특활비 보급 문제. 네. 여기는 상당히 좀 비판적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검찰 네. 개혁이 이루어진 뒤에 쓰기로 어떤 전제 부대 조건이 조건, 달려 있는 네. 거라면 왜냐하면 그게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면 그 돈이 하나도 필요가 없죠. 봐보세요. 항목별로 따져보면 아니 저도 이 항목을 본회의에서 다 버튼 눌러주고 난 뒤에 뭐 때문에 특활비를 그렇게 많이 달래? 다시 한번 보자. 징계, 왜냐하면 특활비 징계. 네. 왜냐하면 특활비는 떡값으로 알려져 있고 수사를 해야지만 수사 정보비 무슨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이런 게 사실은. 필요한 건데 네. 개혁해놓고 난 뒤에 왜 그러네. 필요해? 그러네. 오히려 그럼 이제 예. 그 불용액으로 처리해야 되겠어요. 개혁 완료한 후에 예. 타가라라고 하고 버튼을 눌러줬지만 생각해보면 야 우리가 야바이를 당해도 이렇게 당할 수 있어? 바보도 아니면서 집단적으로 야바이 당해? 그럼 도대체 무슨 명목으로 속였지? 그럴싸한 거 한번 보자라고 제 보좌관한테 야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아마 예결위원들한테는 다 돌렸을 건데 우리한테는 그런 그 세부 내역서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좌관한테 구해 와서 봐라 해서 이제 보셨어요? 이 텔레그램으로 온 문건을 봤더니 봐보세요. 형사부 등 검찰 수사 지원 명목. 형사부 등을 등. 앞세웠어. 아하. 특수부가 여태까지 특활비를 먹었지 형사부 언제 형사부는 못 줬다고. 받았지. 예. 그러니까 형사부를 앞세워 놓고서 뒤에 수사 지원 명목으로 22억 원을 받아가요. 아, 도대체 봐보세요. 9월에 그 입법을 수사 기소 분리 입법을 한다고 쳐요. 네. 11월, 12월 석 달간에 무슨 22억을 수사 지원 명목으로 왜 써? 그렇지 3개월 뭐 네. 필요가 없죠. 네. 그리고 마약 수사를 덮었는데 마약 수사 무마비 아니야? 3억 7천만. 네, 3억 7천만 원. 네. 그리고 국민생활 침해 범죄 8억 원. 국민생활 침해 범죄는 검찰 게 아니거든. 이거 경찰이 경찰 거잖아요. 예, 그러네요. 업절폭 그죠? 그렇죠. 뭐 업무상 과실치사상, 그다음에 절도 폭력 이런 생활 침해 사범은 다 경찰 수사 영역인데 이걸 8억 원 받아가요. 그다음에 인권 보호 업무에 2억 원. 인권 보호 하는데 특활비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 이상하잖아. 검사들 인권 네. 소고기 먹여야 되니까. 네, 그다음에 사회 공정성 저해 사범에 7천만 원. 사회 공정성 저해 사범은 뭐야? 전두환이 자주 써먹잖아. 민주정의당 하고서 사회 정의를 침해하는 사범 처벌하겠다. 삼천교육대 잡아가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회 공정성 저해 사범 이런 용어가 왜 항목이 진짜 이 개혁 정부에 왜 등장하지? 그래서 특활비가 40억 정도. 네, 이거 합쳐서 40억인데 그래서 이거 기록을 위해서 내가 남겨놔야 되겠다 하고 페이스북 쓴 거죠. 아. 음. 근데 사실 예결위에서 통과될 때까지도 잘 몰랐다면서요, 의원님들은. 막바지에 막바지에. 의원들이 살펴볼 수 없도록 의원들이 아. 밤새서 하고 질의하고 하다 보면 예결위 몇십일 하면은 네. 지쳐버려요. 지치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루 전날인가 일부러 올렸던 것 같아. 그렇게. 그러면 네. 제가 궁금한 게 네. 진짜 전문가시니까 네. 이거를 올린 이유가 본인도 생각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의도가 있을 거야.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걸 올렸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것도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 수사 기소 분리 괜히 하는 말이지. 수사 우리가 잘해요. 맡겨놔 보세요. 하는 거죠. 사실은 돈 주고 그 사람 대주고 저기 생선 초밥 사주고
또 저 물병에다가 소주 갖고 와서 먹이고 아, 하면은 수사 못할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만들어내는 수사 하지. 네. 아 그렇게 네, 지금 네, 넘어갔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아유 말씀하다 보니까 벌써 네. 시간이 그냥 다 10시가 10시가 돼가고 있어요. 네. 지금 김재구님, 네 민주국가 오신 환영합니다. 회원 네. 가입해 주셨고요. 고고생님, 네 구수한, 네 윤석열 씨 9일 구속합시다 이런 얘기도 네,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야. 그런 의미가. 네네. 우리 네. 추 장군님을 모시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시간 가는 거를 모르고 아, 네. 저희가 이렇게 오래 해버렸네요. 다 푸나님 덕분이에요. 아, 왜요? 그래도 질문을 했잖아요. 중요한 질문을. 아니 그런 것보다 여자를 여당의 여자로 바꾸는 바람에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늦은 밤까지 첫날이었어. 고생을 하시고. 아, 그러니까 그러셨구나. 오늘 최민희 의원을 이제 하루 종일 녹초가 돼서 나 네. 도저히 새날 방송 못 나가겠다. 갑자기 방송에 들어오긴 했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추미애 의원님, 네. 민주당 전 대표님에 대한 존경심과 그러니까 제가 약간 뭐랄까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표현을 그게 이해찬 대표하고 추미애 추미애 대표고요. 대표. 경외심. 아 경외심 그러네. 이런 정확하네. 거예요. 경외심. 그거 존경하고. 외자를 애자로 바꾸면 안 될까요? 저 사랑해를 좋아하거든요. 경외심. 경애심. 너무 좋습니다. 경애심. 경애심으로. 존경하고 애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네. 네,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 다 같은 마음이신 것 같은데요. 아유, 또 이렇게 늦게까지 또 동시 접속 많이 해주셔서 우리 추미애 의원님 응원해주시고 또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천재 간사님도 또 응원해주시니까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경애하는 네 우리 장군님도 모시고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요. 오늘 많은 분들께서 야 진짜 이렇게 조목조목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주시니까 너무 좋다 이런 얘기 지금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네. 제가 그걸 다 일일이 소개를 못 해드려서 네네. 죄송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정리할까요?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정리해 주세요. 제가 먼저 하죠. 뭐 네. 조금 길게 그래서. 하시고요. 네. 사실은 방송 3법에 대해서 오늘 최민희 위원장하고 같이 있었으면 더 자세히 얘기를 하고 또 최미애란다. 최민희 위원장이 그러니까 말지 1호 기자부터 시작을 해서 진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이 방송의 공적 책임 공공성을 어떻게 실현시킬 건가 이 부분에 대한 진짜 자나깨나 고민을 해온 거를 어저께 이제 사실은 가방위에서 네. 처리가 됐잖아요. 저는 지난 방통위에서 3년 동안 1년 반 문재인 정부, 1년 반 윤석열 정부를 여야가 바뀌는 과정에서 공직자들이 어떻게 파괴되고 본인 스스로 영혼을 갉아먹는지를 또 봤잖아요. 그리고 탄압받는 현장에 있었고 그래서 반드시 이 합의제 기구의 정신을 살리고 네. 공영방송을 거듭나게 해야지만 정치도 뭐 이기고 지고 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망가지잖아요. 그 사회가 붕괴되고 그런 일들을 최소한 안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방송 3법을 처리했고 그 방송 3법이 민생법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정책을 우리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예를 들어 방송에서 이상하게 보도하고 그것이 시장에 나쁜 정보를 전달하면 그냥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주식에 영향을 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방송이 정상화되는 것은 곧 민생을 정상화시키는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뼈를 갈아가지고 이번에 처리를 했단 말씀 드리고 최민희 위원장이 오늘 없지만 이 시간 보고 계시려나? 열심히 하셨어요. 박수 보내드려야 아유 정말 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뼈를 갈고 있습니다 두 분 다. 네 장군님, 네 대표님. 네. 이어서 얘기하자면 개혁 속도전을 지금 와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검찰 개혁 70년, 방송 개혁 약속한 지 20년. 네, 그러면 이제 와서 또 속도전 얘기하면은 안 한다 얘기는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 내일 하겠다. 내일은 하루만 자고 나면 또 오늘 내일인데. 그지만 네, 그건 안 하겠다. 오늘 못 한다. 그 얘기와 그렇죠. 다름 아니었다는 걸 우리 너무 많은 고통 속에 당했잖아요. 네. 그래서 개혁과 속도전 얘기는 맞지가 않다. 궁합이 안 맞다. 개혁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세요. 그리고 평가받으면 돼요.
역사에 책임지고 국민한테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 두 개는 명쾌한 겁니다. 개혁할래요 말래요지. 개혁 속도 좀 필요합니다. 그런 말은 서로 충돌되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그 이진숙 그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독임제 방통위원회를 독임제로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되게 나쁜 말이에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그 될수록 많이 토론하고 수기 민주주의인 거잖아요. 협의를 거쳐야 네. 되죠. 네. 그러면 독임제를 운영하는 대표 기관이 검찰이에요. 검사 하나하나가 독임제예요. 맞아요. 국민을 탄압하고 나쁜 짓 할 때는 독임제로 하는 거예요. 그건 견제가 안 먹혀, 그죠? 그리고 무죄를 기소해버리고 무죄를 받아도 책임을 안 져요. 네. 그러니까 견제를 안 받으려고 하는 권력이 바로 독임제인데 지금의 이 방송법 개혁은 오히려 백인의 국민 추천제를 도입해가지고 사장 추천을 하게 하고 네, 민주적 절차에 어. 따라서. 네. 오히려 민주적 절차를 강화한 건데 갑자기 내란 세력의 그 부하답게 나 독임제 할래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화를 감추고 웃으면서 하도 말이 안 되니까 기가 차니까 어깃장을 부리니까 연구해 오세요. 이 국민 주권 정부 아래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러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내놔보세요. 안이 있는지 네, 내놔봐라. 한번 내놔봐 한 건데 이거 대통령이 나를 나한테 지시했다. 내 말이 맞으니까 내 안을 채택해서 지시했다. 이렇게 정치질을 하니까 아전 인수의 곡화 가세. 국무회의가 무슨 정치질하는 장소냐 했는데 그 말귀를 또 못 알아듣고 또 막 되들어요. 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은 독임제면서 또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잖아. 그러네요. 네, 상명하복에 검사 꼼짝 못하잖아.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 맛을 본 거 아니에요. 책임을 안 질 때는 독임제로 나쁜 짓은 다 해, 깡패처럼. 그리고 아무나 가서 사람을 난도질하고 막 패 죽여요. 그리고 너 패 죽여 그러면 앞도 뒤도 안 가리고 가서 그 짓을 해. 그러니까 이게 왜 내가 조그마한 검찰 조직에서도 내 멋대로 내 검사 맘대로. 동일체로 상명하복 다 했는데 돈 주고 칭찬하고 승진시키면 다 됐는데 왜 이게 안 돼? 나라를 내가 먹었는데. 그러니까 거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란도 저지르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 멘탈리티를 못 벗어난 거지. 이 빵을 좋아하는 진숙 씨는 빵 노 변호사님 빵 터지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갑자기 거기서 빵을 좋아하는 지숙 씨가 나올 줄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앞뒤 없는 헷갈리는 말을 하면은 이렇게 새날에 와서 짚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매일. 짚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주말에 나와주세요. 빵지숙 씨, 저 이거 좀 방송 잘 들어주세요.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걸 다시 하나 잊어버린 게 네. 이진숙이 네. 지난 4월에 어떤 네. 페이스북에 글을 4월 네. 방통위원장 네, 복귀하고 나서 네. 최상목이 범죄자면 이재명도 범죄자다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썼어요. 방통위원장. 그것도 아직도 안 내렸어? 그런 건 그거를 고발해야지. 고발을 했는데 네. 수사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럼 특검에 바로 고발하세요. 특검이요? 어. 네. 이게 지금 네. 아직까지 그러니까 집권한 지 한 달 좀 넘는 그건 넘었는데. 내란 방조 세력이나 비슷하네. 그 감사원에서도 네. 그 유튜브에 나가서 극우 보수 유튜브에 음. 나가서 자기가 보수의 여전사다 네. 그 탄핵 네. 국면에서 아니 왜냐하면 독임제를 윤석열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맞아요. 똑같이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네. 내란을 아까 그 외신에다가 영장에 그렇게 나와요. 그 외신을 통해서 CNN에 GP PG 프레스 가이던스를 내보내 가지고 이게 그 법적 절차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정당한 계엄이었던 불가피한 조치다라고 홍보하라라고 했던 그랬죠. 것처럼 네, 네. 방통위원장 진숙 씨도 빵 그런 명령을 하달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내부 회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바로 최상목이 어쩌고 하고서 그렇게 유튜브를 SNS를 썼겠지. 페이스북에 썼겠지.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 합쳐가지고 고발해버려요. 다시요. 어. 내란 방조죄로 응. 하래요.
내랑 수도 있죠. 공범죄로. 네. 공동 왜냐하면 공범일 1월 수도 있어요. 23일 날 네. 복귀를 했거든요. 음. 4대4로 저희가 그때 네. 그 헌법재판관이 한 명이 부족하고 그때만 하더라도 이진숙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이 없을 때인데 네. 1월 23일 날 복귀를 하고 4월 달에 페이스북에 그 글을 써요. 그리고 4월 4일 날은 또 뭘 쓰냐. 역사가 심판하는 날. 네. 뭘 주어가 없어요. 됐어요. 이제 빵 주신 얘기 그만 듣고 싶어요. 아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네. 이제 매 주마다 나오셔야 될 것 같은 이 큰 사명을 가지고. 매주 갑자기 그렇게 됐어. 네. 네, 여러분들 오늘 막 재밌었다고 다들 댓글이 네. 많이 올라오는데요. 우리 푸나님 너무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만 나는 거세대 기운을 처음 줘야지. 봤어요. 그렇진 않아요?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네. 김현우는 정치인이에요. 근데 제가 경외하는 분들은 뭐냐면 정치가 또는 사상가예요. 아, 또 가짜가 붙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사고의 레벨이 다 레벨- 근데 왜 다르다. 그 예를 김현우 의원을 들면서 김현우 옆에 있습니다. 표정이 되게 아주 정치인 나이 조금만 더 드시고 더 노력하시고. 아 그럼 나 젊었단 얘기야.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젊어가지고. 정치인하고 방송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근데요 제가 네. 당에 입당한 거로는 정치 가반열이죠. 그렇죠. 입당한 걸 따지면. 근데 제가 오늘 좀 불랑불랑하게 네. 아유, 여러분. 정치인 정치가. 네. 네. 오늘 이제 정치인과 정치가의 차이를 이제 알았고요. 네. 어쨌든 재밌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여전사들 정말 여당의 전사들 오늘 1회 방송 해봤는데요.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또 전파해주시면 저희들이 힘을 내서 또 방송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집이었습니다. 1시간 20분을 했습니다. 보너스도 있네요. 20분. 정예심에 네. 지금 방송 나가고 있나요? 끊어주세요.